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 주 동안 날씨가 추웠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풀어졌습니다. 여기 아주 따뜻해요. 양기 쪽에 있다 보니까 아주 따뜻한데 이 앞전에 제가 노제마 아무떼기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노제마의 그 발생 원인은 먼저 설사병부터 옵니다. 설사병부터 와요. 설사가 생기면 우리가 노제마는 내장 이쪽에서 많이 지금 호자들이 살고 있는데 설사를 하면 증식을 합니다. 많이 이제 불나게 되죠. 그래서 노제마가 발생해가지고 배가 불르거니 나오는 벌들이 있고 그래요. 저도 배가 불르거니 좀 나왔습니다. 저는 노제마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우리가 병이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병이 왔다 해서 치료약 쓰고 뭐다고 그러면 나스도 손 치더라도 자체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점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 앞전에 올려놨으니까. 노제마만 그거 예? 예방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후미들 비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댓글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노제마 걸리면 예방약도 있다 하니까 예방약도 하고 치료제 후미들 비 먹이면 나사요. 어느 정도 다 낫습니다. 그런데 후미들 비 엄청나게 독한 약입니다. 솔직히 항생제인데 전에는 좀 썼는데 선진국에서 이제 그거 쓰지 않습니다. 중국도 후밀드비는 안 써요. 제가 7년 전에 중국 가서 중국이 후밀드비 얘가 비싸니까 더 쌀자고 그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대요. 중국에서는 자체 예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노제마 석고병 예방약이라고 해가지고 막 팔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모르지만 그분들은 노제마 예를 들어서 벌을 해부해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확인합니다. 현미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하고 약을 개발해요. 실험해서 모든 것을. 근데 우리는 어디가 멋이 좋다 하면 여기도 있고 요즘에 여튼 아무튼 약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장사 약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앞전에도 노제마 후밀드 사용 안 한다고 항생제도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오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사전 예방은 합니다. 먼저 우리 장 교수님이 먼저 좋은 곳 있으면 먼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대량으로만 장사한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소량으로 해서 실험해보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한 3년 전부터 실험해가지고 계속 사용해 왔고요. 그래서 진작부터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노제마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도 다니다가 보면 발에서 깨집으면 상처도 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 또 야근 닦을 때 앞에서 에어로 컴프레셔로 벌 날개 맞으면 날개 찢어집니다. 날개가 갈라져요. 햇빛이 따숩네요. 응? 그걸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응? 말씀을 드릴게요. 말고 반사돼 가지고 응? 저는
이렇게 보시면요. 또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지금 뭐 월동 준비하신다고 할 때 제가 보니까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우리가 겨울 월동 오면 축소한다 그러죠. 소비를 딱 붙여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는 대로 소비 보시면 뭐 이제 당연히 좀 여기와 여기 사이가 37mm입니다. 37mm예요. 대부분. 원래 국제기록은 35mm인데 벌이 생활하기 가장 좋은 간격이 35mm 수초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이게 소비와 소비 사이가 8mm. 지금 현재 우리는 37mm가 주로 많다 보니까 10mm가 나와요. 근데 35mm 소초를 쓰면 8mm가 나옵니다. 8mm가 나오다 보니까 벌들이 양쪽에 소비에 붙으면 등끼리 마주칩니다. 등끼리 부비면 마찰력으로 해서 열이 발생해요. 벌들이 생활하기 가장 좀 벌집을 한번 봐보세요. 줄줄행이 그냥 먹여주면 지들이 보면 그 띄워준 것이 보통 8mm에서 9mm 사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근데 8mm가 가장 맞아요. 처음에 개발하신 그 목사님도 오래되셨죠. 돌아가셨는데 벌이 가장 적응하기 좋은 간격이 8mm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면. 자, 그러는데 야, 월동할 때 보면 소비를 벌여주려고 해요. 벌려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슨 게 아니고. 자, 벌려주면 벌이 많이 뭉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뭉쳐서 월동하기가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축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 벌들이 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방법을 기초적인 방법이 없이 하다 보니까 방법을 자기 어떤 노하우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을 베리는 거예요. 오늘 진짜 물 안 나가지고 야간 나가가지고 보호조 정부 보전에 미쳐가지고 우리 뭐 면역 뭐라고 해가지고 막 나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몇 개 타왔습니다. 주더라고요.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였어요. 지금 우리 노란 컨트롤 박스 있잖아요. 그거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어떻게 하면 가서 노비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비할 때 벌 가지고 장난치면 생물입니다. 이건 생물이에요. 이거는 장난쳐서 안 돼요. 모든 관계를 실험에 거쳐가지고 확실한 다음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아예 못 만들면 수입을 해서 팔든가. 생물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이 많아요. 버리고. 그래서 피해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제 여기는 응애 반개도 다 끝났습니다. 저는 먹이도 충분합니다. 이번 야요 먹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거든 사이. 여기 항상 갓장은 그렇죠. 갓장은 벌들이 먼저 먹이를 저장할 때 갓장 먼저 여기부터 많이 채워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나 이거는 손대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채워줍니다. 이쪽은 벌이 없고 지금 가운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채워주면 이 벌통에서 약간 보온 효과가 나타나요. 자, 저는 지금 응애약도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저는 이 약을 쓸 때는 우리가 속살만 분무할 때 있죠. 분무기 들고 많으면 양이 많이 들어가지고 소비에 그냥
적 써가지고 소비에 농약 잔류가 생긴 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 미세하기 때문에 엄청 미세합니다. 이거는 벌 몸에 닿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뿌리고 저는 이렇게 가볍고 미세게, 우리가 이거 입자가 크면 안 돼요. 이 약을 쓸 때는 좀 비싸기 때문에 미세게. 이건 조그마한 양이 벌한테 가더라도 효과가 만점입니다. 자, 벌 가액깡이 다 뿌려줍니다. 벌통 가액까지. 지금 이 가액 뿌려준 것은 뭐냐면 볼통에 우리가 있는 정말로 어떤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을 죽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쓰는 약은 죽이고, 그 다음에 꿀벌의 점막, 피부 점막 있죠. 피부 점막, 또 상처도 치료해요. 소독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양봉, 우리가 벌통도 소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사람만 6이나 15짜리면 2ml짜리니까 물 1리터에 타지요. 저 생수를 사용합니다. 지하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했을 때 양을 좀 더 타더라도, 농도가 낮을지라도 효과는 분명히 바이러스나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것을, 곰팡이 같은 것을 잘 죽여요. 제가 지금 3년째 실먹고 지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노제마병을 제가 약을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중국에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여러 벌장에서 이제 확인되어서 판매가 되는데, 속꽃병, 우리가 말한 대로 속꽃병, 날아가지 못한 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비병, 응? 증상, 그리고 설사, 노제마,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노제방을 예방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약을 저는 뿌리고 있어요. 응? 자, 보셨죠? 이 이야기를 들고 제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올동올동 소비를 벌려주든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시니까 저는 소비를 계속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동 그냥 안 건드려 버려요. 여동은 놔둬봅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범벌 깨울 때 이제 먹이장 골라주고 축소하고 암 포장하고 화분떡 주면서 물 주고 그렇게 해서 범벌을 깨워요. 여덟은 그냥 놔둬봅니다. 저는 지기들이 먹든가 말든가. 응? 응? 지금 현재 소비가 이거는 하나 7장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4장 벌밖에 안 돼요. 축소해보면 가장은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가운데가 벌들이 집중적으로 있지. 상당히 이거는 좋아요. 그리고 이건 뿌렸을 때는 미세분 무기로 해야 돼요. 미세해야 돼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보면 입자가 크면은 더 훨씬 더 소비가 되고 2리터 함량 하면은 보통 한 200개 이상 할 겁니다. 가까이. 나가치로 뿌리면 200통 이상 해요. 2리터 한 병이면 이걸 하면. 그래서 계속 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설사를 예방하고 노제마의 원인은 먼저 설사부터 온다. 그래서 노제마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저는 항생제나 구미들비리 안 먹였어요. 자, 다음. 네. 왜 설사를 벌들이 많이 하냐? 첫째, 오염된 물에서도 그럽니다. 죽기도 하고 설사병도 유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화분떡 말했죠. 여기 화분떡, 이 화분떡이요. 이 화분떡. 여기는 지금 현재 대두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응? 대두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할게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그 설셀 나가면 미리 그 어머니가 콩가리 뽀아놓거든요. 그럼 고소해요. 그러니까 떡 하기 전에 우리가 콩가리 훔쳐다가 밥에다 비벼갖고 많이 먹어요. 맛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사를 해요. 근데 그 콩가리하고 여기 대두보다 좀 틀립니다. 기름을 짜고 난 찌꺼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대둔보를 적게 먹여야지 거기에서 유발합니다. 화분떡 할 때. 설사의 유발은 대두분에서도 해요.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화분떡의 원칙, 이거는 중국 레시피입니다. 중국 레시피. 저는 중국 레시피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응? 서당에다 보면 무엇이냐면 분쇄를 할 때, 화분떡 분쇄를 할 때 초정밀로 해줘야 돼요. 입자가. 응? 입자가. 그 다음에 꽃가루에 모든 것이 유산균이나 효모, 응? 그런 것이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곡물입니다. 우리가 콩가루 대신 곡물을 사용해요. 벌의 생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벌이 클 때 균일이 있게 크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화분떡을 먹일 때 우리가 산란 자르라고 먹이잖아요. 산란도 자르고 어린 벌들이 건강히 커야 돼요. 자, 이거는 절제 어떤 그 화분떡 했을 때 공업용 그 하는 것은 하나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화분떡 하실 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콩가루에서 설사를 유발해서 어쩌다 보면 봄에 노제마가 많이 발생해서 떼죽음으로 당한더라. 야,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분쇄한 것이 화분떡 만든 사람들은 분쇄를 초정밀 분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떡방앗간이 아니라 떡방앗간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떡방앗간 간 것이 아니라 최분의 분쇄기가 있습니다. 회전 들어가지고 그거를 갈아야지 우리가 화분떡 먹일 때 앞으로 덜 그러게 됩니다. 벌들 먹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고춧가루 가는 기계로서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하시고 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항상 벌에 가지고 자신 있게 성공할 겁니다. 요즘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 신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제가 상당히 많이 바빠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개가 짖습니다. 우리 개들이.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다음 하나하나 이제는 안에서 사진 보면서 교육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초보자를 위한 거 이제 이제 올해 얼마 안 되신 분들 10명 제 사무실이 충분합니다. 10명 정도만 모여서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겁니다.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